여러분, 지금 비폭탄, 지금 솔직히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빚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도 경고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빚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어려워진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무색하게 들릴 정도예요. 왜냐고요? 대출이 많이 늘어나요. 대출이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신용대출이 6월 24일 현재 139조 1074억 원입니다. 1월 4일 날 133조 928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신용대출만 5조 179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5조 1794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5대 시중은행만 이렇거든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만 말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성사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도 그럴 것이 무주택자에 대한 LTV 늘려준다고 하죠. 게다가 청년주택에 대한 어떤 담보대출 많이 늘려준다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부의 어떤 통화정책조차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늘은 데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1조 5267억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이 농협인데요. 1조 1108억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9511억 원, 신한이 9121억 원, 하나은행이 6787억 원까지 늘었어요. 여러분, 제가 경고한 게 가계부채였잖아요. 가계부채가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765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 가계부채의 근간이 보면요, 가계부채의 근간이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물론 기타 대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가계대출의 신용대출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계부채가 1765조입니다. 이게 2021년 1분기입니다. 늘어나는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지난해 4분기에 127조였던 것이 올 1분기에 154조까지 늘었거든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2.2에서 4.95까지 올라갔습니다. 4.95까지. 신용대출 금리가 2.2에서 4.9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 엄청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주택담보대출도 계속 늘고 있어요. 신용대출만 느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대 시중은행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87조 2529억 원입니다. 이게 올 초 1월 4일에 대비해 보면 13조 3913억 원이 늘었습니다. 13조 3913억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출에 대한 어떤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2.7%가 금리가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자, 그러면 신용대출의 금리 올라가.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가. 게다가 가계부채는 지금 굉장히 많아. 계속 비폭탄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빌리게 되면 가계부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1765조라는 가계부채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1765조 중에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하는 DSR 40% 초과 차주도의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28.7%예요. DSR이 뭐예요? 내가 버는 소득 중에 40% 이상을 원금과 이자에 갚는 데 쓴다는 거잖아요. 내가 버는 것 중에 40% 이상을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쓴다. 그러면 60%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축은 전혀 못하는 거고요. 그냥 현 시기를 살아갈 수도 있거나 혹은 적자를 친다는 거예요. 적자를. 이게 경고가 여러분, 경고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한국은행이 나서서 경고하고 있고요. 기재부가 나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경고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징후가 실질적으로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구두 개입하는 거거든, 시장에. 시장에 구두 개입하면서 나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리를 올리겠다. 빚폭탄의 문제가 많아진다. 이런 걸 계속 구두 개입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굉장히 심하다. 대출을 줄이자, 통화량을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들리는데 결국은 오로지 기성전 내년 대선을 위해서 대출을 또 푼다는 거예요. 대출을 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경제는 이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경제는 포퓰리즘으로 해서 안 됩니다. 경제는 특정 세력이 집중해서 잡아서도 안 됩니다. 경제는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형평이 있어야 되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가면 참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대출해서 돈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이게 만약에 거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동산의 거품, 주식의 거품, 이런 거품들이 요즘 코인에서 일어나는 거 보시죠, 여러분. 코인이 지금 대폭락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사태를 똑같이 코인 다음은 부동산이다. 코인 다음은 주식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금융으로 전이 돼서 금융위기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경고가 빈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빈말이 안 될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정부라고 하더라도요. 뭔가 징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